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심사 보류했던 증인 참고인 출석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철회 건을 심사한 후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철회 건을 상정합니다.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4월 28일 실시되는 종합청문회에 출석 요구한 증인 참고인 중 일부를 철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시간은 주요한 내용들이 있으니 2분으로 하시지요. 예, 2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토론하십시오. 그러면 국민의힘 한 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 분, 비교섭 한 분 이렇게 할까요? 예, 네. 예. 송석준 의원, 누가 손을 들었어요? 한 분으로 했는데? 예. 나경원 의원이 하세요? 예. 우선 나경원 의원 하세요. 예. 네. 하세요. 이 국정조사가 제가 2분 하고 1분 드릴게요. 국정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제가 지금 증인, 참고인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부분은 거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와서 보면요. 지금 민주당에게 유리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윤성원 국토교통부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하동수, 윤성현, 김흥진, 이문기 증인 등 이렇게 증인들을 보면 전부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해놨어요. 참고인인데 지금 가운데 앉아 있어요. 제가 보면 이게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위증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전부 참고인.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우리가 좀 듣고 싶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증인들은 안 불러줍니다. 유동규도 안 불러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증인 안 불러줍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또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 철회의 기준도 아마 오히려 이분들이 나오면 민주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으니까 검사들을 대거 빼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철회하고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일방적인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1분 더 주시면 1분 30초 네, 쓰겠습니다. 1분. 네. 예. 그 아까 남은 거 30초 더 주세요. 뭘 30초를 더 줘요. 1분 하세요. 예. 자, 아까도 분명히, 우리 남욱 중인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 대장동의 실상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김만배, 정영학, 분명히 이거 말씀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다가 또, 제가 얘기한 그 정진상, 김현지, 이런 분들, 이분들을 반드시 불러야죠. 불러서 이 실상을 알아야 바로 여러분들이 그 수사가, 이분들은 왜냐하면 실상을 알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가 왜곡시킨 건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핵심 중인들은 다 뺀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이 남욱, 정영아, 김만배 이분들은 이미 증인을 이렇게 출석을 해놨다가 다 결정을 해놓고도 철회하는 거, 이거는 사실을 더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 국정조사원의 특위가 오히려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바로 정상적으로 잡아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바로 필요한 증인들 다시 불러주시고 철회해 주세요. 예. 국정조사 특위 운영 잘 되게 좀 협조하시면 좋겠어요. 예, 박선원 의원. 예. 박선원 의원님, 예, 토론해 주시죠. 아까 김영동 간사가 이분들이세요? 한 발언에 대한 신상 발언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SI 첩보는 대한민국의 자산이 아닙니다. 연합자산입니다. SI 첩보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영동 간사가 저보고 기조실장을 했으니까 빠져라 하는데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날 9월 22일 밤에 보좌관이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야? SI 갔습니다. 몇 명 배포됐는지 확인해봐. 75명 배포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저한테 기조실장님 이상한 게 올라왔습니다. 뭐야? SI 갔습니다. 몇 명 봤어? 135명 봤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회수하라고 지금 하고 그날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 사이 정무직 회의에서 제가 바로 이 2차장한테도 이야기했고 2차장은 국내 보안 담당입니다. 3차장은 과학 담당 차장인데 이 SI를 받아서 배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 회수하라고 그랬어요. 다. 그 자리에 박지원 원장은 계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 박지원 원장이 소집해가지고 정무직 회의를 해가지고 첩보 배포 중단 활용 보고 삭제 지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기조실장이라고 할지라도 SI는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척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SI를 철저히 통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회수하라고 정무직 회의를 한 사람이 저고 그 자리에 박지원 원장님 안 계셨어요. 1차장도 안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를 제척하라 이런 건 이상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국정조사를 왜 합니까? 진실 규명이에요. 왜곡 조작하고 어제도 한 분 내란 재판 갔다 온 분 계시잖아요. 아직도 내란 옹호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는 위주로 주인을 채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종합감사인데 뭐하러 그럼 몇십 명 몇백 명에서 다 넣는 거예요?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용기 의원, 예, 토론해 주세요. 불리한 사람 계속 철회한다는데요. 불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다 얘기하면 진술 나오는데. 예? 저도 의사진행 발언하게 싸우지 마세요. 아니, 핵심들만 불렀잖아요. 그래서 28일날 나오는 사람들이 기관 증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상 김현지가 여기서 왜 나오냐는 거 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그 말에 받아치지 말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진짜 답답합니다. 지금 정진상, 김현지가 여기서 증인으로 왜 나와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상한 말씀 좀 하지 마시고, 민주당한테 불리한 증인들 다 뺀다 얘기하는데 여기 남욱 증인도 나와 계시고, 그 다음에 28일에 부르려고 했던 사람이 정영아, 김만배 이런 핵심 증인들입니다. 지금 더 이상 이렇게 공방할 게 아니고 이제는 마무리를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증인을 철회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불리하니까 한다? 오히려 이 사람들 나오면 우리 물어볼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거 정치적으로 쳐다볼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28일 날은 정리하는, 들어보세요. 28일 날은 정리하는, 아이고 참 정말. 28일 날은 정리하는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원래 감사원에 대한 증인을, 감사관들의 증인을 4명 신청했다가 3분은 철회를 하고 1분, 송종국 증인만 지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저께 철회했던 3명의 증인은 근데 왜 국회에 와가지고 저기 법사위 중간 회의실에 앉아 있는 거죠? 거기서 유병호 사무총장하고 같이 작전회의 하듯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분명히 오지 않아도 될 증인들이 나와 있는 이유는 뭔지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증인도 나오시고 싶으면 다시 의결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히시는 걸로 하시죠. 저도 물어볼 거 많은데,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철회를 했더니, 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PT 보십시오. 지금 저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위를 지금 이 사람들이 감사원 지난번에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인데 장문기, 이상훈, 윤휘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손종국 증인은 이 자리에 와 계시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장문기, 이상훈, 윤휘철 그리고 유병호 증인과 함께 만나는 자리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하고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원 이 관계자들이 그동안 통계 관련해서 그리고 서해 사건 관련해서 등등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괴롭힘을 당했는지, 고통스러웠는지 이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그리고 증언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장문기, 이상훈, 윤희철, 손종국 이 네 사람은 음주 후에 조사한 분이 있다, 이런 증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위증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 일도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있지 마십시오. 다시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부적절합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감사 과정 속에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이 오늘 오죽하면 가림막 속에 있는데 이곳에 와서 시위하는 겁니까? 뭡니까? 경고합니다. 예. 예, 1분만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감사관 세 분, 우리 공무원들이 강압감사를 당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 중에 하나인데, 증인이 철회된 증인들이 우리 국조실 앞에서 저렇게 시위하듯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증인이 철회됐는데 저분들이 지금 휴가를 내고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도대체 휴가도 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단으로 여기 나와 있다면 본인들 스스로 지금 규정을 위반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무총장 나와 계시니까 그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임의로 나와 있다면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아직 그 토론을 그렇게 해놓고, 예. 네네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철회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28일이요) 네. 21일, 28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21일은 그대로 두고 28일만 철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되셨죠? 예, 그러면 기본 출석 요구일이 있었고 그 옆에 철회 일자가 있어서 철회 일자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 질의 순서입니다. 보충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주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까 그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들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들 쏙 빠진 카톡 메시지들이 증거로 사용된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윤 증인 나오셔서 감사원 감사에서는 전체 메시지가 제시되었다. 검찰에서는 본인이 조사할 때는 그중에서 피의 사실 관련된 부분으로 제시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확인했던 증거는 수사팀에서 정리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그 녹취보고 원본 다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 1번, 2번 관련해서 관련 부분이라는 게 그 몇 개 안 되는 전체 메시지들 중에서 유독 피고인에게 유리한 문장만 쏙 빼고 나머지만 발췌해서 제시했다는 건데 그 내용 빼면 전체 맥락이 다르게 이해되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수사하는 게 적법합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메시지 전체 중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메시지 빼고 일부 내용만 제시했다는 것은 인정하신 거고요. 자, 그리고 윤성원 증인.
예. 그 감사원이 포렌식한 카톡을 전부 검찰에 넘겼다는데 그 중에서 윤성현 차관방 즉 국토부의 대화방이죠. 이 내용이 증거에서 빠졌었죠. 초기에 간단하게 예안위로만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다 빠졌습니다. 네, 변호인이 이 누락을 재판 중에 발견하고서 전체 내용 제출해달라고 항의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6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증거도 아닌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했죠.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쏙 빠진 편집 메시지가 제시되고 이 조작 메시지 듣거나 보면서 진술자가 전체 맥락 모른 채 기억이 왜곡되어 허위 진술하고 이 허위 진술들을 근거로 해서 기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맥락을 이해해야 할 전체 증거들도 일부 누락시켰어요. 이게 제대로 된 기소입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적법 절차에 대한 불감증이 지금 검찰 내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연하여 있는지 정말 총체적인 위법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 과정의 진상에 대해서는 정말 국정조사 이후에도 철저히 밝혀야 하고요. 자, 우리 정상우 사무총장님. 예. 감사원에서 피감사자에게 제시한 증거자료, 문답서에도 기재하고 당연히 첨부자료로 첨부하죠. 예, 들었습니다. 감사원이 증거 조작하지 않았다는 걸 밝히시려면 이 조작 증거 관련한 문답서, 첨부자료 모두 오늘 저녁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한 거 제출 드리겠습니다. 예. 자, 멈춰 주시고요. 손종원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다시? 예. 손종국 증인 죄송합니다. 자, 잠시 이렇게 서 계셔 주시고요. 네. 자, 사무총장님 화면 한번 보실게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 규칙입니다. 감사 수행할 때 관계자 인권 존중하고 적법 절차 준수해야 한다.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 실시해야 한다. 그 권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감사 절차 기준 모든 감사 대상 기관과 관계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감사 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거 규칙에 명시되어 있죠? 네, 왜 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국토부 제보들 다시 한번 보세요. 헌법기관을 X로 안 해서 욕설이라서 안 넣습니다. 저분이 우리 두목이다. 걸리면 죽는다. 끝까지 거부하면 너만 문제된다. 저기 빈방 가서 1시간 동안 잘 생각해보고 와. 이런 말들이 인권 존중 철저히 하라는 이 감사원 규칙에 맞는 겁니까? 부합합니까?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렇죠. 무슨 70년대 공안기관 같은 협박을 하고 있어요. 깡패 조직 방불케 하는 이런 말들 마구마구 지금 쏟아내면서 감사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얼마나 공포감 느꼈겠습니까? 명백히 위법하고요. 제보가 또 있습니다. 보세요. 문 열고 조사받는 동안 감사관의 큰 소리 복도 돌아다니면서 트로트 불러서 위압적인 모습 연출하고 극도의 모멸감을 느꼈다. 옆 조사실 문 열어놓고 조사 내용이나 감사관의 고성, 폭언이 모두 들리도록 하면서 인격을 모독했다. 심야 조사 중에 음주 상태의 감사관이 조사실에 들어와서 다른 상급자의 답변을 희화화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원 내에서 이 노래가 유행 중이라고 조롱을 했다. 총장님, 이런 제보들 이렇게 피감사자들에게 모멸감 주고 인격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저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수사한다는 얘기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하물며 조사인데요. 자, 손종원 증인. 아까 본인은 이렇게 얘기한 사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진술 위증 아니어야 합니다. 네, 위증 아닙니다. 네. 자, 피감사자들은 조사받았을 때 그 참담한 모멸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면서 공포감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사관들이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감사했는지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11월 9일 우리 부동산은 직원들랑 통화 녹취록 보세요. 감사관들도 되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인. 네. 감사관들에게 이렇게 강압 조사하라고, 진술 조작하라고 위해서 압박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유병호가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했습니까? 그런 네, 진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감사를 시작하면 일단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빨리 진행하라는 그런 지시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끝내는 게 피감자나 제 감사자에게 압박을 좀 받고 있는 녹취가 있는데요. 네, 그 압박이라는 게 뭐 강압적으로 감사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에서 지시 없었습니까? 그럼 이거 다 철저하게 지금 감사관들
저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본인은 그런 지시 받은 적 없어요? 예. 녹취에 나왔는데 지금 강력 감싸게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감사원 안에서? 저희가 감사 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감사원에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림막 뒤에 참고인들, 국토부 참고인들 나와 계시나요? 이런 데도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예, 가림막 뒤에 국토부 관계자분들 나와 계십니까? 지금은 안 계시네요.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미리 말씀 주시면 이따가 질의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시고 최혁 증인님 앞으로 좀 나와줄 수 있습니까? 저쪽으로 좀 나와. 예. 예. 최혁 증인께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공소 유지 담당하고 재판 담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 그때 국정원 파견 기간 중이었고 수사나 공판에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관여한 적은 없으시고요. 예. 근데 이 내용을 당시에 그 국정원에 계시는 동안에 파악을 했을 때 아까 제가 그 주질의 때 질의한 내용들 들으셨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그 SI 첩보를 갖다가 이제 회수해라, 뭐 삭제해라 이런 지시가 이렇게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삭제 지시가 확인이 됐고 실제로 삭제가 된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예. 그래서 검찰에 이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주장은 이런 거예요.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정보 자체가 국정원망에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근데 그 전자기록 손상이라고 하는 게 뭐 원본 파일을 안 해서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접근을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에는 성립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1심에서 무죄 난 이후에 지금 항소 포기를 또 해버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한다면 어떻습니까? 검사 입장으로서. 근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무죄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1심 판결도 삭제 지시한 사실과 실제 삭제가 된 사실 자체는 그 고발장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했고 다만 이게 이제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효용을 해야 할 고의를 부정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거지 저희 고발장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전부 1심 판결에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판결문조차도 지금 1심 판결문조차도 이게 비공개로 진행돼가지고 판결문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유족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언론에서 좀 조각조각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지금 나오는 걸 종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판결에는 분명히 삭제 지시한 것 자체는 인정이 됐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예, 자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사건이나 또 대장동 사건이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판결을 하면서 일부 무죄가 난 부분이 있는데 그 무죄 난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법원에서 이 사례와 비슷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무죄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 법리적인 이유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항소심에 가서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런 사례에 대한 판결을 받았어야 마땅한 거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해버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포기해서 이제는 저렇게 남욱 증인이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자기 잘못한 거 없다. 자기는 무죄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잘한다 우리 증인.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화영 증인 또한 1심, 2심, 3심에서 다 누누이 주장했던 사실들 그런 것들 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해가지고 유죄 선고가 됐는데 또 국회 나와가지고 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 하니까 또 민주당 의원님들 잘한다 우리 증인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대체 죄를 지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는데 어떻게 국회에 나와가지고는 한쪽 정파에서는 저렇게 증인들이 잘한다, 증인 말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원에서는 왜 그거 인정 안 돼가지고 다 유죄 선고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엄연히 지금 중단된 상태지 뭐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개해가지고 재판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지금 국회에 나와가지고 떠들었던 증인들 다시 그 사건의 중요한 증인으로 또 법원에서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어느 말이 맞느니 법정에서 한 말이 맞느니 국회에서 한 말이 맞느니 둘 중에 하나는 위증일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본다면은 정말 지금 이 국정조사 자체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재판에 대해서 아예 공소 취소를 하려는 예.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효 증인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시간 멈춰주시고. 아까 그 김기현 증인으로부터 1년 동안 1억 5,200만 원 받은 사실은 인정했죠? 저희가 받은 적 없고요. 국정원이 직접 다 집행한 일. 자, 그러면 국정원 측에서는 안보실 김태효 차장이 요구했다 이렇게 되는데 김기현 증인 어느 겁니까? 아까 김태호 전 차장이 말씀한 대로 저희가 그 해외 영향력 사업으로 예. 디자인해서 그러한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중요한 용어를 특활비하고 썼어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들어봐요. 지금 국정원 예산은 특활비하고 예비비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 대통령실이 영향력 사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아니 들어봐요. 국정원이 그러니까 하는 국정원하고 좋아요. 그럼 양보해서 국정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실과 윤석열 국정원에서는 상대방 국가에서 정보기관들이 그렇게 감시하고 싫어하는 인플루언스 바잉 영향력 사업을 함께 펼쳤다 이 이야기죠? 그게 아닙니다. 영향력 사업이라 그랬어요. 아니 됐어요. 그래서 1억 5천을 저는 지금 주고받고 공무원 아닙니다. 김기현 증인이 1억 5천 2백만 원을 지급했는데 1년 동안. 근데 왜 그걸 중단했습니까? 그것은 실무자들이 불법이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이고 그게 이 아닙니다. 예산은 해외 정보국에서 나간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아니 김태호 증인 잠깐 그 사업에 들어가시고요.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정의 좀 하세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보안 컨설팅이라는 힘으로 보안 감사를 시키고 2023년 10월에 강서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고 이 보안 감사 결과를 가지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3차례 이상 만났죠.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 이야기만 하세요. 지금 나 시간이 없어요, 지금. 지금 그 사안은 오늘 여기서 하는 내용. 예, 그렇게 지금 저 조사 받고 있죠. 예, 수사 받고 있고. 사안에서는 그다음에 만들겠습니다. 시간 간다니까 수사 받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그 2023년 가을 대규모 간첩 조작 사건을 하려다가 실패했고 그 실패하니까 3급 직원 하나를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한 사건 있죠? 지금 무슨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간첩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국정원에 있을 때 블랙리스트 작성 작업했죠? 뭐라고요? 블랙리스트 작성 작업했죠?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예. 그 다음 강건작 증인하고 윤성현 참고인 나와주세요. 잠깐 시간 멈춰주시고. 이것은 국조특위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란. 예? 내란이 지금, 예? 자,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저희 저기요! 방금 저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거 들었죠? 중국 구명조끼가 있었고 붕대로 가면 상처를 치료받은 흔적이 있었다 하는 거는 참고인과 증인 다 들으셨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실종이 됐어요. 그러면은 세 가지입니다. 북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실종이 됐는데 납북이 되거나, 그죠? 월북을 하거나, 표류예요. 근데 연평도에서 중국 쪽으로 가는 배에 만약에 구조돼서 올라탔다. 등산권 밑에서 자신이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북에서 발견된 거다. 만약 그것이 아니고 그 배를 타고 위해가 됐든 중국 대련이 갔으면 거기서 무사히 우리나라로 귀환할 수 있었어요. 그죠? 아니면 그 중국 구명조끼와 상처 치료까지 받고 붕대로 가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어선, 공선이잖아요? 어업지도선, 공선에 연락하면은 이 사람은 우리나라 공선의 인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구명조끼와 상처 치료의 흔적이 있는 이 사람이 표류 상태가 아니고 어떤 증거를 봐도 납북 상태가 아닌 그 상황에서 남은 상황, 월북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기 때문에 월북으로 판단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강근작 증인하고 참고인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제 직책상 그 문제를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주석 증인 중국의 구명조끼 상처 치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증거로 왜 경찰이 참여를 안 했습니까?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당시에는 그 사항들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밝힌 바는 그 당시 2020년 9월과 10월에 밝힌 2차, 3차 발표의 내용이 대부분 나와 있고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바뀌어서 2022년 10월 14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 12쪽 하단에 저희들도 그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던 감사원이 국민들에게 밝혔던 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어선에 이 실종자가 구조되어서 붕대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불과 10km에 떨어진 당직 중에 지금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지금 본선에 아선에 일어났는지를 다 알 텐데 실종이 되었었다면 바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가족보다도 먼저 그 본선에 위치를 알리고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을 텐데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탈 것과 조끼를 다시 입고 붕대 치료까지 받은 후에 북으로 향한 것은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를 저는 지금도 의문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계속 감사원에 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VHF 무선 단말기를 통해서 바로 가능합니다. 아니면 배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배가 위해로 가든 청도로 가든 대령으로 가든 쭉 타고 가면 중국 땅에 도착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생존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종 이후 표류도 아니고 납북도 아니고 중국 배에 올라타서 어디론가 뛰어내린 것 같은데 북에서 발견됐으니 SI도 입구에서 월북이라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판단은 군과 그 해경에서 한 것이고 그 내용을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 사무총장님, 예. 당시 감사원이 2022년 10월 13일 보도자료를 냈네요. 그 보도자료에 지금 제가 있어서 좀 보는데 12페이지 금방 말씀한 것처럼 맨 하단에 이대준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던 정황, 어떤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 등이 최초 월북 의사 관련한 정황, 이를 등이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어선에 옮겨 탔던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내용이 이게 지금 2022년 10월 13일 감사원 보도자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고 지금 그 자료에는 비인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을 그 비문을 좀 하고 익명 처리하고 나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 자료이기 때문에요. 요 자료가 계속 요청되고 있는데 나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거기에는 붕대에 손에 붕대를 감은 정황 등 뭐 어떤 어선에 탔던 정황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입니다. 진보당의 손소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통계 조작을 조작했던 일이 벌어진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검찰에서 2024년 3월에 기소를 했던 이 조작 기소에 땔감을 만들었던 것이 감사원에서 했던 강압 감사입니다. 그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이제 문답 조서 형태로 남아 있는데요. 제가 이 문답 조서를 다 많은 부분 좀 확인을 했는데 대단히 특이한 지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좌명한 서기관에게 홍승희 사무관의 문답서를 보여줘요. 그리고 뭐라고 진술했는지 읽게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홍승희 사무관은 홍승희 사무관의 문답서를 읽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 다음에 윤희식 행정관에게 허온 사무관의 문답서를 읽게 합니다. 읽게 한 다음에 진술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다시 물어봅니다. 이것이 저는 감사원에서 국토부 직원들의 진술의 일관성을 만들어내고 감사원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답변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가림막 뒤에 홍승희 참고인, 윤의식 참고인 계십니까? 홍승희 참고인, 네? 마이크가 없다고 합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마이크. 네. 네. 홍승희 참고인. 네, 출석해 있습니다. 네. 이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문답 내용을 보셨던 그 과정이 있으십니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다른 사람의 문답을 몇 번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의 그 행위에 대해서 진술할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고요? 네, 이제 이렇게 진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또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윤의식 참고인도 다른 사람의 문답 내용을 보고 읽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수사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런 적 있습니다. 혹시 옆에 다른 분들도 계신가요? 같은 과정이 있었던 분 있으신가요? 네, 잠시만요. 네, 저명환입니다. 그런 적 있었습니다. 네. 예, 저도 다른 분들의 문답서를 보여주고 그에 동의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동료들을 불러놓고 고언과 지금 협박도 있었다라는 것이 증언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협박들 보여주고 그 동료들의 진술을 보여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말하겠냐? 너 빼고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참하겠냐?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안지 베끼기를 해서 국토부 직원들의 말을 맞춘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감사원이 요구한 이 모범 답안의 내용이 공소장에 그대로 실립니다. 공소장에 대통령실이 변동률을 낮추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국토부는 이 취지를 부동산원에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부동산원은 압박을 느껴 시장 상황과 다르게 조작했다. 이게 이 유도된 감사원이 요구한 답변입니다. 여기에서 취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 취지라는 게 제가 공소장에서 세워본 것만 186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을 유도를 하면서 직원들의 말을 맞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했다라는 말은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한 적은 없으니 그런 취지로 말했을 텐데 그 취지를 너가 느꼈냐? 그래서 압박을 느껴서 무언가 조치를 했냐? 이런 식으로 감사원에서 문답 조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윤의식 참고인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참고인께서 이런 유도된 답변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던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상황과 본인이 어떻게 의견을 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십시오. 잠깐 시간 멈춰주세요. 저희 진술 조사할 때 네네. 제 상관의 지시의 의도를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모시는 분이긴 하지만 모시는 분의 의도까지는 알 수가 없다. 네. 그런 조작의 지시를 한 의도가 있었잖아요. 계속 물어봐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의도와 취지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네. 네네. 예. 상당히 두려움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도 저희가 계속 들었는데요. 예. 그리고 압박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저는 뭐 감사는 아주 필요하다고 보지만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어떤 답을 계속 유도하고 문답을 다른 것을 보여주고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오늘 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예. 네. 그런 사실은 그 답변 그런 사실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없다고. 국제 영향력 사업은 영향력 사업은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외국에서 오는 귀한 인사들을 같이 할 때 저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또 안보실에서 부른 사람들을 저희가 영향력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건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혼자서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국제 영향력 사업은 어떻든 사업으로 하셨다 이렇게 답변 받으셨으면 되셨습니까? 예. 아니 김규현 증인이 하실 수 있는 말의 기회를 준 거잖아요. 말할 때 계속 떠들어서 이야기하셔서 못 들었잖아요. 나도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정리한 거 아니에요. 네. 자, 다음. 예. 다음은, 예. 이거 하고 갈까요? 예. 저희가 질의하는 와중에, 조우영, 이강길 증인이 추가로 출석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조우영, 이강길 증인을 포함하여 질의를 계속 해나가고자 합니다. 조우영 증인은 아까 이거 써있더니 왜 뺐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쓰셔야죠. 조우영 증인은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저희가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그래서 오늘 오시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강길 증인도 오늘 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와야 된다라고 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그런 거는 또 따로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조우영 증인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세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우영 증인을 대표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성명 조우형.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성현 정의님 오실래요? 예. 그 최초 그 월북 판단 발표할 때 발표하셨죠? 예. 예. 두 번째부터 했습니다. 예, 이때 판단을 하는 데서 해경 수사 결과, 그다음에 국방부 SI 정보 이런 것들 다 종합돼서 판단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과의 수사 공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종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종결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성종 정의 나오세요. 수사 종결을 주도를 하셨는데 아까 그 답변할 때 판단을 번복할 때 SI 정보는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죠? 네. 수사 편철이 안 돼 있으니까 볼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 증거로 그런 거죠. 수가 그러니까 국방부의 SI 정보는 없이 해경에서 번복을 했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 증거를 쓰고 싶었는데 몇 그러니까 차례 국방부에 그거 없이 결론 내린 거잖아요. 네네. 들어가셔요. 김대한 정의 나오세요. 예, SI 정보 없이 이 판단이 번복이 됐어요. 근데 김대한 정의는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줄곧 그 미국과의 공조 수사에 되게 중요하다고 발언하신 것들이 많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5월 27일 날, 22년 5월 27일 날 미국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시점이 언제냐,
알려주면은 바로 신속히 처리하겠다. 그런 메일이 왔죠. 그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메일 뒷부분이고요. 앞부분에서는 앞에 보내준 아니, 이메일에서는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일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맞습니다.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조사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메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 얘기는 6월 말이나 연말쯤 가서 미국의 공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그런 의견을 냈잖아요. 그 이야기는 저 기억으로는 공조수사가 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 5월 27일 이메일이에요, 이게. 메일은 5월 27일 날 왔는데 제가 그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은 맥락 5월 그러니까. 27일 이전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미국 법무부에서는 더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사까지 표명했는데 여기에 대한 미국 조사 결과는 전혀 받아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종결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어요. 자, 들어가셔요. 네, 미국이 이 공조 수사를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판단의 결과를 번복하게 됩니다. 윤석열 하명에 따른 조작 기소인데 이거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겨주세요. 슬라이더. 넘겨주세요. 슬라이더. 이것도 넘겨주세요. 해경청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합니다. 2022년 5월 30일에 요청하는데 6월 2일 날 소집이 돼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중부청장이 신청을 합니다. 보통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면 3개월이 소요되는데 이틀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도 서명 결의로. 그때 우리 정봉원 정이 나오세요. 이렇게 급했다요? 그 수사 진행 부분은 제가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그때 청장이 아니셨어요? 청장이었습니다. 근데 수사심의위원회 몰라요? 진행은 이제 뒤에 사후. 아니, 근데 이틀 만에 이렇게 결론 내려요. 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 이렇게 간단하게 서면으로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아니, 제가 이제 그 절차에 관여할 수가 없는데. 아니, 상황을 좀 물어보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제가 이례적인 거죠? 수사에서 이제 절차상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네, 들어가셔요. 그렇습니다. 김태호 정이 나오세요. 중단해 주시고요. (6월 10일) 날 청와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안보실 협의를 합니다. 그죠? 네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최초 발표한 내용과 북한 주장에 차이가 있어서 관련 정보를 다시 종합 분석한 결과 최초 발표한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재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번복한 이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한 게 그 회의 결과입니다. 저하고 만나서 돌아가서 쓴 보고서거든요, 그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최초 발표는 북한의 만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월북임을 판단할 수 없다가 국방부의 최초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해서 아무 문제가 없이 회의가 끝났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국방부는 월북이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입장을 편복할 때는 국방부 SI 정보가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미국의 공조수사 결과 기회가 있어서 수사를 더 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조차도 포기했고, 그래서 6월 24일 국가안보실에서 방향을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내린 결과가 바로 이 사건, 이 최초의 판단을 번복한 서해 월북 사건을 번복한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균인의 판단이다. 그래서 저는 무죄가 내려진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의원님.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이철수 증인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그때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이시고 조우영 씨의 사촌형으로 되어 있는데, 예, 네, 이철수 맞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사건은 2023년도에 그 강백신 검사팀이 그 뉴스타파 보도를 빌미로 해서 이게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인과 여러 주변인들을 탄압하고 괴롭힌 사건인데요. 이철수 증인께서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2026년 3월 달에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조우영 씨가 말하기를 첫 번째 조사받고 난 다음에는 패닉 상태로 아마 증인에게 전화가 왔고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로 커피만 마시고 그냥 나왔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사건이 이제 2010년, 11년 처음 터졌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조우영이가 조사받았을 때는 아마 정치자금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 예,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조사 때는 굉장히 강도가 셌던 걸로. 셌고, 예. 예. 그리고, 조우영이가 이제 박용수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다른 정언에서도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뭐 김만배 씨도 그런 얘기했고, 남욱 씨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조우영이 본인이 자기가 조사받으러 갔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조사 없이 그냥 커피만 마시고 나왔다. 그러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예, 아주 뭐 추궁이 되는 조사 없이 그냥 나왔다는 거죠. 네. 그 이후로 수사는 그냥 끝났다는 거고요. 예, 그 뒤로는 또 뭐 조우영이가 그 정치자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때 어떤 얘기들이 첩보들이 많이 들어왔냐 하면 부산저축은행 임원진들이 되게 광주일고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일이니까 이 로비를 캐면 뭔가 민주당 쪽에서 나올 것이다 인사들이. 그래서 캤는데 보니까 김두우라고 청와대 홍보수석 나왔지. 그다음에 이상득, 이명박 당시 친형이 연루된 정황, 김윤옥, 소망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수사를 덮었다라고 하는 첩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첫 번째 제가 이제 그런 정보를 알게 된 이유는 그런 말은 있고 예, 그런 그러니까, 정보를 알게 된 이유는 예, 정보를 알게 된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요. 간결하게 좀 해주시죠. 예, 간결하게 그때 이제 예. 저축은행 마지막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고위 주주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박연호, 김양, 그 다음에 박영선, 기타 주주들끼리 모여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그때 할 때 이제 박영선 씨가 그때 2대 주주로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박영선 씨는 강주 분이고 그분이 또 민주당 계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때 김양이라이 회장으로 있었고 김양이가 로비한 대상은 영포 라인으로 주주들 모인 자리에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실 방금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자금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다들 민주당 쪽으로 뭔가 나올 걸로 여론도 그렇게 그때 당시 많이 그렇게 보도를 했었고 막상 결과가 이제 민주당 쪽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영포라인 쪽만 계속 나오니까 갑자기 수사 방향이 바뀌게 됐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첩보와 일치하네요. 네.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돌아주셔도 되고요.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김우철, 봉지욱, 한상진 세 분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김우철 증인께서는 저쪽 저쪽 마이크로 이용하시고 두 분은 여기 마이크로 이용하시고요. 아니 마이크를 이용해달라는데 왜 시간 좀 멈춰주세요. 예. 아직 세팅하고 있는데 왜? 네. 세팅하는 동안 마이크가 시간 났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2022년 그 언론 보도는 2011년도에 윤석열이 검사로서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것을 정확하게 보도한 것인데 오히려 그에 대한 탄압은 여기 계신 세 분이 받았고 불법 압수수색부터 심하게 또 포렌식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한 분 한 분께서 좀 증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한 것은 많습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봉지욱 기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사선을 그어서 기각을 시켜버렸는데 그 부분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과 다음 봉지욱과 조우영 씨가 통화를 한 게 없는데 4번이나 통화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위조한 것과 다음이요. 영장한 거를 다 돌려줬다라고 확인서를 써준 후에 같은 날 봉지욱 기자로부터 압수한 것을 다시 재압수하는 이런 만행도 저질렀고요. 한상진 제가 먼저 저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그 당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나오는 김만배, 허재현, 신앙님, 조우영, 이철수 이런 분들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 핸드폰 압수수색해서 거기서 전화번호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사 6번 받았는데 첫 번째 조사에서 그분들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 내역도 전혀 없다는 걸 검사가 다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빨리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2년간 6번이나 조사하고 아까 새벽 6시까지 그러는데 저도 10시에 가서 새벽 4시, 5시까지 6번이나 2년 동안 조사받았어요. 포렌식 하면 거의 몇십만 건 사진이나 파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소명을 다 해야 되고 통신내역조회 서영교 위원장님 통신내역조회 당했다고 그러는데 제 주변에 핸드폰에 있는 한 9,000명 그 사람들 통신내역조회 전부 다 해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전부 통신내역조회했어요. 내 동생 결혼식 때 내 처음 받는 재수 씨 친정 오빠 그런 분들은 30년 동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다 통신내역조회 해가지고 사돈 민주당이 있으니까 내 이렇게 피해 당한다고 전부 다 인간관계 이간질 시키고 초등학교 동기들 대학교 동기들 전부 다 통신내역조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제가 2년 동안 국회 정책연구위원 2급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도주하고 한다고 출국정지 시켜가 집에 아파트에다가 딱지표 한 달이 멀다 하고 붙이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까 이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은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 전화한 사람 있습니까? 검사가 형사상의 책임은 면하더라도 민사상 책임까지 면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아까 국힘당 의원님들이 가족이 어떻고 그러는데
제 어머니 지금 90 앞두고 계신 분 침실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 수사관 3명이 들어가가지고 조사하고 속옷도 다 뒤지고 서랍장까지 뒤지고 그래가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이에요 이게? 정말 저는 무슨 하소연 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이런 제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방지가 돼야 됩니다. 형사소송법도 개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혐의 받아서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일이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들 찾아다니면서 저 무혐의 받았다 다 합니까? 언론이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조우영 씨 왔었지만은 조우영 씨 이런 분하고 저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이철수 제보 현장에 제가 있은 걸로 해가 정치공작 기획했다고 지금도 유튜브 다 퍼나르고 있어요. 보수 언론에. 예. 네. 조금 전에 그 강백신 검사가 나와서 법과 원칙 이런 얘기 하시던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타파를 상대로 한 수사 전 과정이 저는 불법으로 점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 집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불법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노트북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법원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노트북, 심지어는 저희 딸아이가 쓰는 노트북까지 다 분해해서 외장하드 물려서 다 열람했습니다. 이메일을 2,000건이 넘는 이메일을 다 열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제대로 진행돼서 여기에 따른 처벌을 다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커피라는 프레임으로 수사 시작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보도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씨가 커피 타줬다라는 보도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매우 오랫동안 참았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 법무장관 한동훈,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현재 국회의원 박종훈 세 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열심히 재판하고 열심히 소송해서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까 김승원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통화 녹취소 조작, 그게 이제 강백신 팀에서 저를 수사할 때 제가 이제 제 수사 기록을 보니까 앞서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는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걸 법정에서 제출을 했는데 제 사건에서는 지금 오늘 조우영 씨 나와 있지만 조우영 씨와 제가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1년 10월 26일에 90분 동안 만난 적만 있어요. 근데 저와 조우영 씨가 통화를 4번 한 것처럼 녹취소를 조작을 해놨습니다. 통화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수가 아니다. 왜 하필 강백신 팀에서 자꾸 이런 녹취소 조작이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강일민 검사 나와 있는데 강일민 검사가 당시 강백신 밑에서 저희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제 휴대전화 3대를 집에서 이제 가져갔다가 4개월 후에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휴대전화를 돌려줄 때는 제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 삭제 폐기 확인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희가 기자니까 그거라도 준 거지 일반인들한테는 그거 주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당신 휴대전화 정보를 모두 다 지웠어 라고 하면서 동시에 제 휴대전화 3대 중 1대에 대한 전체 전자정보를 압수해 갔습니다. 영장 없이 그걸 압수해갖고 경향신문 이호상 기자에 대한 휴대전화 정보도 전체를 강일민 검사가 지휘해서 디넷에 올라갔어요. 강백신 팀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저는 또 오늘 여기 이창주 수사관,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관 나와 계신데 저희 집에 아침에 새벽 4시부터 기다렸대요. 아파트 복도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학교 데려다 주려고 나왔더니 8시 한 30분경에 저희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검찰 수사관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아이를 그러면 일단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같이 가자.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부인한테 데려다 주라고 해요. 그리고 집을 문을 열고 현관문을 들어가서 부인한테 애를 좀 데려다 줘라.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영장이 있냐 그랬더니 영장이 없대요. 에?
압수수색 영장을 안 갖고 그 영장 와서 지금 영장을 갖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영장이 없이 저희 집 문을 개폐해서 못 닫게 강제로 잡고 결국에 저희 애는 걸어갔죠. 학교를 늦었겠죠. 제가 수사관과 신랑이 한 모든 모습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다 지켜봤죠.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제 휴대전화를 밑에서 검사가 영장을 들고 오더라고요. 한 20분 후에. 그리고 그 영장을 저한테 주면서 제 휴대전화를 압수를 해갔는데 당시 제 휴대전화가 삼성 갤럭시 S22였습니다. 집문 방식으로 잠금 설정이 돼 있었고 근데 그 휴대전화를 본인이 임의로 열었어요. 어떻게 열었냐고 하니까 설명을 안 합니다. 근데 식탁 위에 보니까 실리콘 골무 같은 게 있어요. 이걸로 열었냐?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바로 봉인지에 넣어야 됩니다. 휴대전화가 오염되지 않게. 근데 제 휴대전화를 열어갖고 4시간가량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휴대전화 아이폰으로 찍어서 어딘가로 계속 보내고 전화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오전 8시 50분경 제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제 휴대전화가 검찰의 압수수색 봉인지에 밀봉된 것은 오후 5시 반입니다. 8시간 동안 본인들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뉴스타파 그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열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 디지털 포렌식 하러 갔더니 휴대전화를 또 바로 포렌식을 안 해요. 포렌식 하다가 먹통될 수 있다고 캠코더로 제 휴대전화를 4시간을 촬영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한 수사인데 제 영장에 민주당에서 김병욱 의원이 저한테 뭐 자료를 줬다 그러고 제가 뭐 허재영 기자한테 자료를 줬다 그러고 지금 강백신 검사 뭐라고 합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장 발부 사유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수사 결과 재판하고 있는데 뭐가 나옵니까? 저희의 범죄 사실이 나왔나요? 제가 민주당이나 이재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게 나와요? 단 하나의 증거도 안 나왔어요. 예. 제가 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들으세요. 예. 아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한 말씀만. 이게 이제 정치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요 사연이 뭐 여야의 정치적인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런 여야 과정 속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좀 들어보세요. 예. 예. 저 국힘당 의원님. 예, 김우철 참고인.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참 미안하다고 사과도 드리고 싶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국힘당 의원님 좀 들어보세요. 제가 10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조사받으면요. 검사가 이미 질문 답변지를 책처럼 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중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검사님한테 이 질문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어가요. 그러면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새벽 한 4시나 5시 돼가지고 그 이제 인쇄를 해서 그걸 줍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 참석하에 그 조서를 다 보면 이재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질문할 때는 이재명 물어서 내가 그거는 관계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알았다 해놓고는 왜 이 서류에는 다시 썼느냐 이거 지워달라 이러면요 이거 어디 등록돼서 절대 지울 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거 삭제 줄 긋고 지장 찍어라 이럽니다. 이런 거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이 선진화된 제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고치라고 제가 오늘 지적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선거 끝나면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당직자들이 전부 다 검사한테 가 사전에 조사받고 당무 집행해야 됩니까? 저는 엄연히 민주당 당직자고 제가 대외적으로 윤석열 명예훼손한 사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명예훼손했는 게 있으면 첫날 조사에서 이미 저는 유죄를 받았어야죠. 그런데 국힘당 그러면 당직자는 선거 끝나고 조사받습니까? 그래. 예. 네. 검사의 답변 기회를 좀 줄까요?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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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요.
예, 김승원 의원님. 자, 특별하잖아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는 이제 수사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제가 알게 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김만배 씨에게 돈을 빌렸다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아마 그분의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시는데 아마 그 농산물을 김만배 씨에게 고맙다고 보냈던 것 같고, 김만배 씨가 반복해서 받는 그 과일 상자가 미안해서 과일값을 좀 챙겨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걸 이 분과 김만배가 작당 모의를 한 하나의 증거처럼,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김만배와 작당 모의를 한 것처럼 수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기록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적 고통을 느끼다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분께서요. 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아니, 저는 죄송하게도 정말 죄송하게도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처음 들었네요. 예. 자, 예, 말씀 다 충분히 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예, 3분 들어가시죠. 예, 그럴게요. 그러면, 우리, 김일민 기자, 강일민 증인, 예, 강일민 증인, 검사,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네.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봉 기자. 이 과정 속에서, 예,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네네네. 네. 제가 선서를 했기 때문에 진실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 기자님께서 다소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봉 기자님의 휴대폰에서 선별을 한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폐기 지휘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기록에도 나와 있고요. 그것은 23년 10월경에 이미 제가 삭제, 폐기 지휘를 했습니다. 따라서 재압수를 하려고 해도 압수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또 저는 압수 지시를 한 사실도 없고요. 다만 압수 목록 교부서가 늦게 나간 것은 휴대폰은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본인 대면 교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자님이 나오신 날 휴대폰을 교부하면서 미처 드리지 못한 압수 목록 교부서를 그날 늦게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오해가 있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 조금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영학 녹음 부분은 제가 5년에 수원지검에 수사할 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영학의 주무검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영학을 봐주고 어쩌고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남욱 씨의 항소심은 제가 전혀 관여를 하지 못했고, 저는 그 어떤 부장으로부터건 외부에서건 그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봐주려고 했으면 애시당초 구속 기소를 하지 않았겠죠. 저는 그때 로비스트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사 의뢰한 모든 분들을 제가 다 구속 기소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예, 들어가세요. 예. 또, 의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진실이 서로, 확인될 겁니다. 오늘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그렇게 수사할 내용이었습니까? 조우영 증인이 가서 수사 받았고 그냥 커피 얻어먹고 나왔다는 거 그 사실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서영교 통신기록까지 털어야 될 내용인지는 다시 한번 보고, 그 과정 속에서 결혼식에서 만난 누구요? 결혼식에서 만난 사돈의 누구까지 털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오늘 공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향후에도,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관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예, 다음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상현 참고인, 유병호 증인, 유병호 증인 나오시고요. 우리 김태효, 유병호,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이대준 씨를 자진월북으로 몰아간 거, 이것은 공소시효 없는 국가 폭력을 문재인 정부가 행한 거고, 희대의 국기 문란 사건이고, 또 이대준 씨를 2번 죽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파사 현장의 자세로 국정원이나 감사원이나 국기를 다시 세운다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까, 유병호 증인? 예, 그거는 저희 지무감찰 사항에 당연한 그렇죠. 임무입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20일 오후 3시 31분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것을 SI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 측에서 안 것은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눈 밑에 검은티가 있어 거기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것을 문재인 정부 사람의 100여 명이 인지를 하고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구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준 씨 생명은 파리 목숨이었다. 최근 미국 이란 한 거 보십시오. F-15 이글에서 무기체계 이 장병을 구해냈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100여 명이 들어가서 구출해낸 라이언 일병 구합니다. 2011년 이스라엘의 샬리트 병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 그 인질을 1027명하고 바꿉니다. 이게 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 파리 목숨 쳤다. 사실 중국제 구명조끼를 입었다. 이 붕대를 했다는 거 SI 정부는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붕대를 이 중국 측으로부터 어선으로부터 만약에 그렇게까지 대접을 치료를 받았다면 당연히 모선에 연락을 했어야죠. 그런데 연락을 못 했어요. 왜? 중국제 구명조끼를 왜 입고 있습니까? 입고 있질 않았어야죠. 결국 중국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것은 중국 어선이 북한 경비장이 넘기려고 하는 그런 위급 상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진월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동료 선원들한테 어업 지도선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방소복을 입어야 3시간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저체온증 때문에 방소복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거기에 뛰어듭니까? 방소복이라고 입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류도 역방향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데 자진월북합니까? 구명조끼 어업지도선에 윤상현 참고인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제만 있어요. 중국제 간단체가 있는 어업지도선 무관 10호에 없어요. 자진월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자진월북으로 몰아갔어요. 2020년 9월 해경 수사정보국장 할 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한번 띄워보세요. 어디 갔어요? 저거 한번 보십시오. 구명조끼 등 착용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왜 중국제 구명조끼 얘기 안 왔습니까? 지금같이 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 몰아가려고. 야, 가만히 있어. 이따 끝나고 하세요. 일부러 몰아갔어요. 왜? 김홍희 청장하고 참고인하고 둘이서 결탁을 해서 청와대 하명을, 그게 민정수석실인데 국가안보실 하명을 받고 자진월북으로 몰아간 거예요. 왜 몰아갔냐? 본인 아까 경무관 때 징계 받은 적 있죠? 안 받았다고 했죠? 징계 받았잖아요. 2018년 그냥 받았어요. 한참 전에 그래, 2018년 받았잖아. 징계를 받았어. 에? 성능 검사 단장 해가지고 공기부양정 부실한 거 해가지고 징계 받았어. 근데 왜 아까 거짓말해요? 징계를 받고 경무관에서 그 당시에 저 할 때 경무관이었죠. 그런데 치안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징계 이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홍희 청장하고 총대 매기로 한 거 아닙니까? 왜? 그 당시에 인천해경서장 신동삼 자진월북으로 못한다고 했어. 중부해양경찰청도 못한다고 했어. 그래서 본청에 있는 참고인이 그걸 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총대를 메고 했는데 어디 와가지고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보복 당한 양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최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참고인이 낸 거 전부 다 기각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참고인이 윤석열 문재인 정부 국가폭력에 잠깐 계세요. 사실과 다른 문재인 정부 국가폭력에 부양을 했다는 거 부역자라는 잠깐 좀 이따 얘기. 훼손하시는 좀 이따 얘기하세요. 좀 이따. 그다음에 유병호 제가 시간 우리 드릴게요. 증인님 이게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김태호 우리 증인은 아까 정태호 증인이 얘기한 거에서 반박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팩트에 대해서 여기 길게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종합적인 증거하고 그다음 맥락, 그다음에 관계 법리에 따라서 그다음에 감사원의 그 정확한 정교한 시스템에서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상규명 점검이었는데 자진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의드리면 전문 직업인들이 그 열과 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뀌더라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 총장이었는데 총장은 뭐 세세한 보고서를 읽고 보고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압축된 보고서를 받은 지금 기억한 바로는 자진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답니다. 자진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네. 단정할 수 없다. 예. 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네. 아까 정태호 의원님께서 2022년 5월 27일에 미국 정부가 형사사법공조로 필요한 게 있느냐 정보를 드리겠다 했는데 해경이 여기도 답을 안 하고 당시 저희 국가안보실에도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걸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알려줬으면 좀 늦추면서 미국 정보도 받고 좀 더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감사하겠고요.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 정부에서 이제 유족들한테 정보 공개를 막고 있으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항소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 5월 26일에 NSC 결정이 났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부처 사람들을 만난 거고 그 결과가 6월 22일 항소 재판 기일보다 조금 앞서서 6월 16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해경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은 그 이후에 감사나 무슨 고발이나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관심이 없었고 그냥 정보가 필요한 만큼만 유족들에게 공개되면 좋겠다. 그 미션을 수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월북이다 아니다 판단도 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장 객관적으로 어떤 것도 입증할 증거는 없다. 이렇게 해서 네. 상황을 끝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언제라고요? 아까 김태호 증인? 그렇게 해서 22년 6월 16일 날 항소를 22년 6월 16일. 예, 항소를 취하하고 모든 조사를 공식적으로 종결한 겁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윤성현 증인 말씀하세요. 예. 네. 예, 윤상현 의원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조금 흥분해서 이렇게 말을 끼어든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 또 언론의 일부 노출된 얘기를 그냥 여과 없이 좀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고생하다 퇴직한 사람으로서 잠깐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 결례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방수복 얘기를 여러 번 하시는데 바다에 조금이라도 관여하신 분들은 압니다. 이 방수복은 생존복입니다. 한 3시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3시간 떠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입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용이 아닙니다. 구조에 올 때까지 거기서 상당한 부력제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고 주로 그 유사한 자리에서 구조 세력이 올 때까지 떠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국제 조끼라고 하셨는데 한자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SI 정보를 통해서 알게 나라는데 이 한자가 사람이 쓴 필기체인지 또는 인쇄체인지 또 그것이 중국에서 쓰는 간자체인지 우리가 쓰는 정자체인지 또 본인이 어떤 유사시에 여러 조끼들이 이제 말리고 할 때 이제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혼재될 수 있으니까 표시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 이름이 김이면 김씨라고 표시한 건지 전혀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는 데는 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차 발표나 3차 발표 때 명확하지 않은 것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여러 말씀 드리는 것보다 3년 동안 재판했던 그 우리 서해 사건 형사 재판에서
이 구명조끼가 한자가 있었다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이 중국제인지 또는 어디서 습득한 건지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허위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일단은 판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실종자가 저는 실종자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어떻게 보면 바다를 업으로 삼았던 한때는 동료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20년 9월 21일 01시 35분에 당직실을 이탈하면서 부당직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멘트가 이겁니다. 다음 당직 인수인계 할 때는 원래 잘 아시겠지만 당직을 인수인계 할 때는 서명을 합니다. 정당직관이. 그런데 다음 당직이 언제 들어오냐면 4시에 바뀌는데 보통 20분 전에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03시 그러니까 새벽 3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보통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데 1시 35분이면 약 2시간 전 아니겠습니까? 2시간 전에 이탈을 하면서 부당직관한테 인수인계에 네가 그냥 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쓰는 가라 사인을 해라고 얘기까지 하고 나갑니다. 이것은 첫째는 2시간 이내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종이라는 그런 우리가 일부 주장하는 사람과 전혀 배치되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인수인계 때 내가 없더라도 날 찾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직관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짓 사인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그 다음날 보통 11시나 11시 반에 식사 때 모이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또 다음 당직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12시에. 낮 12시에. 그때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식사 때도 안 보이고 해서 그때서야 찾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2시간에서 길게는 약 10시간 이상을 확보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실족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월북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정말 확정적으로 100%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갖고 국민들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온 바다를 다 수색하면서 찾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어디에 있는지 쭉 찾았던 것으로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동료의 진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거는 최근이 아니고 당시에 이제 20년 9월 21일 날 실종자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인천 해경에서 그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호 같이 탄 여러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월북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료가 동료에게 월북 가능성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실족을 얘기하는데 동료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수사 기록에 편철이 돼 있습니다. 실족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가 그동안 바다를 이 연평 해역을 많이 자살을 했으면 차라리 자살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실족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위치라든가 상황이 자살은 왜 생각했냐가 하니까 늘 경제적인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또 동료들로부터 채무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이 사람이 없어졌다면 자살 가능성 정도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는 그대로 그때 발표가 되었던 것으로 돼 있고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다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동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호 증인 나와주시겠어요? 네. 증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월북 판단을 뒤집는데 아까 증언하시기로 별다른 역할한 거 없다라고 하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증인 2022년 5월 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 기밀 정보 정식 취급 인가도 없이 보고받고 본 적 있습니까? 사전 사령관도 다 인가를 받고 사람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를 받고 봤다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인가를 받고 봤다는 얘기인 거죠? 네. 자, 증인 정식 인가 명부에 언제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7월 29일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증인이 SI 비밀 취급인가 명부에 이름이 처음 입력된 게 2022년 7월 29일 승인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 본 것은 정식 승인 없이 본 거 아닙니까? 정무적으로 이제 공식 임명돼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현장 사령관도 그것을 다 감안해서 사전 인가를 그것은 구도로 법적 내린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군사기밀보호법입니다.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법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관련 수사를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인 SI 그 정보 열람한 그 당일 NSC 개최했죠. 2022년 5월 24일. 증인이 주관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네네. 그 개최에서 무슨 논의하셨습니까? 실무위원회입니다. 네. 실무조정위원회. 네. 무슨 논의하셨습니까? 전 정권에서 이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항소를 취하하고 수사를 종료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을 각 부처와 아까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5월 26일에도 그런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항소 관련하고 정보 공개 관련해서만. 자, 당시 주진우 법률 비서관도 참석했죠.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네. 참석을 안 했더라도 이게 항소 치와와 관련된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법률 지식이 없어서 아마도 법률비서관실에 자문은 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구한 것과 그 회의에 참석한 것과는 다르잖아요. 참석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NSC 때 법률비서관 보통 참석 안 했죠? 법률 사안이 있을 때만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법률 사안이 있을 때는 NSC 이건 아니더라도 많이 참석했다는 겁니까? 한두 번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한두 번 있다는 네네.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증인 2022년 6월 10일 그 회의 국방부랑 해경 불러서 안보실에서 회의 개최하셨죠? 아까 예, 그게 5월 26일 NSC 회의의 이행을 위한 준비 모임입니다. 자, 이 회의를 보면 그 공동 발표를 증인이 주관을 합니다. 왜 공동 발표를 국방부와 해경을 주관합니까? 안보실. 그날 주제는 항소 취하 날짜를 정하는 것이고요. 그걸 6월 16일로 하고 그리고 국방부와 해경이 각자 어떻게 하겠다라고 초안을 가지고 와서 공유를 받았습니다. 국방부와 해경이 어떻게 할 게 뭐 있나요? 그 항소를 취한 항소 당사자도 아니고 한데 그리고 여기 보면 네. 기자회견을 하는 일시, 발표자, 시기까지 다 증인이 정합니다. 왜 이런 거 정합니까? 왜냐하면 5월 26일 NSC에서 두 부처가 합동 발표회를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소 취하에 관해서 왜 두 부처가 합동 발표를 하냐고요?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항소 취하는 해경하고 국가안보실이 당사자고요. 그다음에 국방부하고 해경이 주무부서기 때문에 서해 공무원 사건을 공식 조사를 종료한다는 발표는 두 부서가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공식 조사를 종결한다는 발표를 한다고요? 해경이 그런 발표를 하고 국방부가 1차 소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합석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최초 발표한 내용과 북한 주장에 차이가 있어 관련 정보를 다시 종합 분석한 결과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 돼 있죠? 네네. 아까 근데 증인이 증언할 때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월북이 아니다라는 발표라고 희한하게 말씀하시던데. 24일 발표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요. 27일 발표가 검색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24일 오전에 그렇게 발표하고 오후에 네. 월북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일 발표입니다.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유기한 점, 소형 부기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점을 고려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게 24일 의견입니다. 저한테 와서는 국방부는 지난 정부의 월북이라고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 보도자료 가져와서 증인이 그 보도자료 직접 수정했죠. 이렇게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전혀 아닙니다. 그날 사인펜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의견이 같았습니다. 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김성구 단장이 지금 증인이 아무런 조사도 없이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그 보도자료를 손을 끊고 수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이제 질의응답을 몰아가시니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맹세코 지운 적도 없고 펜을 든 적도 없습니다. 마지막 한글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둘이 같이 발표하는 거는 NSC에 같이 들어온 국방부 해경도 동의한 내용이고요. 국방부의 입장이 약하다 그 얘기는 처음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들었을 때 제가 국방부의 입장을 오해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저랑 의견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이 판결문 보면 서해공무원 사건 판결문 보면은 망인의 월북이냐 아니냐에 대한 사실 확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판결문이 마치 망인의 월북을 인정했다고 읽으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이고요. 재판부 강조사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월북 여부에 대한 사실 확정이 아니고 그리고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으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즉 증거 부족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서 이건 2심 가서 반드시 밝혔어야 하는데 국정원의 셀프 감사와 그리고 항소 포기로 한마디로 어떻게 됐느냐. 서해공무원 사건의 문건 삭제 지시에 대해서 삭제 지시는 인정했으나 원본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것이 다 문재인 이재명 정부의 삼박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상우 증인. 자, 통계 조작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부동산 통계에 대한 것은 통계 감사는 감사원이 경실련 등 여러 기관에서 이 통계 조작 이야기가 나와서 연례 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한 것 맞지요? 예, 연간 감사 계획 2022년도 연간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보복성으로 한 것이 아니다. 맞죠? 예, 출발 그렇습니다. 예. 윤성원 전 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속 시원하게 증인 선서하고 확실하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가 전부 다 이 뭐 통계 조작 압박한 적 없었는데 이 감사원이 압박 감사를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가 960쪽인가 됩니다. 거기에 이 붙어 있는 자료, 이 카톡방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카톡방에 이렇게 나와요. BH 입맛에 맞게 잘 해줘라고 하셨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수치, 고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이게 다 부동산원, 그 직원들의 카톡방입니다. 세 번째. 자,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 다 차관과 아이와 행정관 X, 하고 대화를 한 후 보냅니다. 0.13 하나만 가시죠. 살려주세요. 크크. 이 카톡 다 위조된 겁니까? 자, 네 번째. 안 좋으면 바로 제2비서관님이 전화옴. 더 억울한 것은 집값 오르는데 기여 1도 안 했는데. 아니, 이 카톡방이 다 위조된 겁니까? 이거 보면 명백하게 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 집값 통계 조작한 거 다 나왔는데 이제 와서 이 조작 수사라는 겁니까? 조작 감사고 압박 감사입니까? 지난번에는 모포 2장 갖고 심파 타령을 하더니 오늘은 진짜 압박 감사로 다 심파 타령이에요. 모포 2장 나무 뭐 이거 보니까요. 제가 날씨 찾아봤어요. 2022년 9월 16일에 최저기온 서울 22도, 최고기온 29도인데 뭘 추워서 진술을 모포 2장 갖고 벌벌 떨면서 진술을 그렇게 합니까? 참. 자, 세 번째 녹취록 좀 튀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나를 다 원흉으로 몰고 가고 그거를 딱 한 거지. 그러고는 신앙님이하고 9월 17일인가 그 대화해갖고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워놓고 녹취해놓고 또 선거 3일 전에 뉴스타파에서 까고. 그렇지. 그거 신앙님하고 이제 저기 그거 옛날에 그거 똑같은 거를 한 거잖아. 김만배가. 맞아요. 신앙님이 불러가지고 그걸 녹취록을 왜 만들겠냐고.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그걸 3일 전에 또 그걸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녹취록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저기하고 다 짠 거야. 박사하고 이재명하고 다 짠 거야. 그거만 해도 딱 드러난다. 옛날에 그 선거 전날 그 저기 YTN 그거 하도 재미 보듯이. 자, 이거 보니까 이 예전에 한 것처럼 다 짜갖고 뉴스타파 이렇게 선거 3일 전에 풀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녹취록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 녹취록은 유동규 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제출한 그 파일과 녹음 녹취록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녹취록은 2023년 4월에 유동규와 나무기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수사는 2023년 8월에 착수했나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게 명예훼손,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고, 김만배 씨의 금품 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항을 수사한 것으로 2023년 여름 이후에 가을경 무렵부터 시작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4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 며칠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김만배 씨가 YTN 아는 기자를 통해서 허위사실 보도를 하게끔 해주고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그 부분이 저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고 1심 재판에서도 그 부분이 김만배의 민간업자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정치적 이익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리고 위원님, 네. 그 통계 관련 네. 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용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관련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18년 3월 8일에 감사원은 제가 비서관일 때 부동산원 전 원장과 18년 3월 8일 날 같이 저녁을 한 다음에 제가 저렇게 앞으로 BH 입맛대로 하라라고 감사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감사를 할 때는 저걸 물은 것도 없어요.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일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아니요. 일단은 제가 관련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죠. 다음에 둘째, 제가 검찰에는 3월 8일 날 나는 그 사람과 저녁을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3월 8일 날 내가 사람을 만나면 청와대 업무 추진 카드로 내가 계산을 하니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내 영수증을 봐라. 그렇게 해서 재판부에서 허락을 해 주셔서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18년 3월 8일자 그날 제가 저녁 식사를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국토부의 다른 직원들하고. 그래서 저한테 묻지도 않은 걸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고. 다음에 저기에 많은 그 카톡들은 앞뒤 전후의 내역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잘라버린 다음에 저것만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저거를 통계 조작으로 몰아버리면 아니요. 아니, 아까 다 틀은 내용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할 말이 없다고요. 아까 틀은 내용이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시 모든 것들이 국정조사에서 이제 드러났고, 우리 윤성원 증인이 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안 그래도 열심히 저희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 가서 하라 그랬으니까 재판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네. 예,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맞죠. 말씀 좀 듣고요. 예. 아니, 아까 재판정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재판정에서 얘기하셨죠? 예. 그거는 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네. 재판정에서 저게 증거로 올라왔을 때 전부 다 이야기하고 보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제가 언제 위원을 면박을 드렸어요? 아니, 제가 언제 위원을 면박을 드렸어요, 사실을. 아니, 내가 언제 면박을 드렸어요? 마지막 하나를 더 팩트 체크하면 아까 남욱과 유동규의 그 녹취는 2022년 9월 16일 남욱을 강백신 검사 등이 구치감으로 체포해서 데리고 와서 2박 3일을 넣어놓은 다음에 진술이 바뀐 겁니다. 이게 22년 9월 16일 날 체포해서 데리고 가서 남욱 증인을 놓고 배를 가르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23년 4월 녹취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23년 4월 녹취라는 거죠? 조금 전에, 아니,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나경원 위원님께서 23년 4월 녹취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여지껏 정영학 녹취록은, 여지껏 정영학 녹취록은 그전 녹취록이고, 지금 녹취록은 23년 4월 녹취록입니다. 예. 예, 그럼 마저 좀 더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 녹취의 날짜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녹취의 날짜를. 그러니까 녹취가 그 전에 있는 녹취가 아니라 23년 4월 녹취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아니, 지난번에는 말씀 안 하셔서 우리가 알았고, 자, 네. 여러분이 남욱 변호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조작 수사해온 거 아닙니까? 여지껏 수없이 많은 조작 수사, 조작 기소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누가 남욱 편을 들었다 그래? 어디서 왜곡을 하고 그래요? 내가 무슨 남욱 편을 들었어? 아니, 여러분, 이 녹취는 23년 4월 녹취입니다. 그걸 명확히 합니다. 예, 23년 4월 녹취예요. 그 전에 있는 정영학 녹취라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하이라이트예요. 조작의 하이라이트. 자, 강백신 증인은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김동화 의원님. 자, 김동화 의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네, 그랬다가, 네. 김동화 의원 했고, 전용기 의원까지 질의하시고, 그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거짓말하고 그래. 아까 자, 김영동 의원 이야기하세요. 잠깐. 김영동 의원이 진실을 얘기하세요. 내가 송석준 의원 앞에서 잘랐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송석준 의원이 약속이 있답니다. 송석준 의원 앞에서 정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한테. 그건 맞다고. 그 자꾸 배려한 거 인정하면서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오후에 첫 번째 질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옆에 사람들이 자꾸 또 자, 그러니까 다 계산들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한 번 더 체크를 하면 송석준 의원까지 할까 어떨까 했는데 약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했잖아요. 근데 뭐 자기 앞에서 잘랐다고. 이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지금은 전용기 의원까지 하시고 오후에도 첫 질의 드릴게요. 반말하지 말고.
자, 전영기 의원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남욱 증인이 범죄자라서 말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국민의힘 주장하시는데 그 범죄 혐의에 있는 박용철 씨가 리오남 필리핀에 있다는 거는 그렇게 맹신하시면서 남욱 씨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그리고 유동규 씨의 녹취록을 믿으면서 그 박상현 검사 녹취록 왜 안 믿는 거예요? 다 깝깝하네, 깝깝해. 저 할게요. 그리고 존경하는 곽규태 의원께서 그리고 나경원께서 계속 뭐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는데 국정원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TF에서 이미 국정원에서 고발하기 전에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조치라고 하는 직원들의 진술은 무시하고 삭제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만 취사 선택해서 보고서를 만든 공문서 위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데 왜 뭐 판결문에서 뭐 삭제 이런 데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혁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TF를 통해서 삭제 지시한 내용만 보고받았지 보호조치 회수하라는 직원들의 진술은 받지 못했다라고 제가 3번, 4번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김규현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못 받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보호조치하라고 하는 증인들의 말은. 저는 감찰 보고서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최혁 증인도 못 봤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공개 안 하려는데 보여드릴게요. 진술조서,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직책이 들어간 진술조서입니다. 보세요. 아까 증인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거 누가 적었는지 봐야 된다고 했죠? 이거 국정원 문건입니다. 이거 진술 받았어요. 7월 7일 지금 몇 시라고 돼 있어요.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언제 조사받았는지 7월 7일 사인까지 다 한 내용입니다. 이거 진술 없었습니까?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사 선택해서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넣어주세요. 이건 7월 4일 내용입니다. 삭제라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명백히 얘기했어요. 이거 7월 4일이에요. 대통령 7월 5일날 보고했죠. 7월 4일날 진술서 뻔히 있는데 왜 이거는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허위 보고합니까? 왜 TF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자료만 갖고 왔고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합니까? 국정원장님. 국정원장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TF에서 뻔히 양쪽의 진술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사서색에서 공문서 위조해서 보고한 거는 허위 보고예요. 말씀해보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찰한 최종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TF에서 발표하는 거 맹신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삭제 아니라고 하는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빼놓고 원장께서 대통령께 보고하셨기 때문에 그게 허위 보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그 취사 선택에서 문건을 만든 사람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 자체가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나 지금 뭐 여러 의원들 말씀하셨지만 그 법원에서도 그 문서가 삭제됐다는 건 사실이다. 다만 오케이. 자, 법원 계속 국민의힘도 딴소리 하잖아요. 봐봐요. 지금 그 2020년 9월 23일 날 원장 지시사항 조치 지금 띄워드릴게요. 전량 회수 원본 보존 지시를 국정원장이 내립니다. 이거 봤습니까? 저런 얘기는 제가 못 봤죠. 도대체 뭘 보고 일한 겁니까? 국정원장이.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크로스 체크도 안 하고 밑에서 그냥 본인 원하는 거 갖고 왔고 야 고발해라 하면 고발하고. 전 의원님.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전량 회수라는 것은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전자문서를. 네? 전자문서를 전량 어떻게 회수합니까? 국정원에서 문건을 그 SI 보냈던 거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삭제라는 건 법원에 국정원에서 어제 저희 방 와서 보고를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이메일 형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 전에 회수 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장 그거 모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원전 보지시라고 적혀 있잖아요. 증거를 보고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받으세요. 다른 사람 다 받던데 왜 국민의힘 보고 안 받고 와서 여기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질의 넘어갈게요. 나 깜깜하네. 그리고 감사원 수사 조작했던 거 틀어주세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정태원님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멈춰주시고 한번 부를게요. 1분밖에 안 남았네. 하동수 시장님. 말씀하신 그 자료입니다. 여기에 증인께서 이거는 제가 진술한 게 아닙니다라고 나서 찍찍 끊고 나서 아니라고 하는 지장까지 찍으셨다. 그 문건 맞죠? 예. 앞에 PT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진술 사실 없음으로 해서 삭제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2023년 9월에 448쪽에 대상자의 범죄 혐의 사실을 해가지고 증인께서 지운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총장님. 예. 이거 조작 아닙니까? 조작이라고 보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조작이죠? 예, 맞습니다. 분명히 진술자가 아니라고 지장까지 찍어가지고 뺀 내용이 왜 수사 요청서에 들어갔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 짜깁기 한다 하고 뭐 다른 내용만 가지고 나와서 그렇지 이거는 명백해요. 애초에 감사원에서 조작해서 이 사람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걸 본인의 진술이라고 하면서 하동수의 진술 적어놨습니다. 이걸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정원에서는 다른 사람의 진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조치라고 하는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뭉개서 그 내용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사원에서는